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자, 다음 전동기 회전 방향 변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자, 이때 전동기가 총 몇 가지가 나왔냐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삼상 농용 유도 전동기, 두 번째 단상 유도 전동기. 근데 그 중에서 분산 기동형. 근데 이거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직류 직권 전동기. 아무튼 직류 전동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역회전 하는 방법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삼상 유도 전동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1차 측에 세선 중 또는 뭐 유도 전동기의 1차 측 세선 중. 자, 이때 임의의 몇 선이요? 두 선의 접속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경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러면 역회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분산 기동형. 아까 분산 기동형은 뭐랬죠? 주건선, 뭐 다른 말로 운전건선. 자, 그 다음에 또는 보조건선, 다른 말로 무슨 건선이 됐습니까? 기동건선이 됐죠. 그죠? 자, 대신에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바꾸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어떻게만? 하나만.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접속을 반대로. 하시면 자, 이렇게 역회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처음 본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 필기 문제에서도 했던 거라서 자, 조금 적어드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 우리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계자 측에 뭐가 있습니까? 권선이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자 측에도 뭐가 존재합니까? 권선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자 권선 또는 전기자 권선 둘 중에 하나만 접속을 반대로 하게 되면 역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자 권선 또는 전기자 권선. 자, 둘 중에 하나만 접속을 반대로. 그래서 이거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저는 이제 분권 전동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필기 내용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전동기 역회전 시키는 방법. 그래서 그 궁금하시면 그거를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역회전을 시키는 건지. 예. 근데 뭐 그럴 만한 여유가 여러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혹시나 궁금하면 봐주시면 되겠고, 난 시간 없다 하시면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자,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 대한 종류 5가지를 쓰랍니다. 자, 이거 아까 우리가 적어봤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아까는 4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몇 가지요? 5가지.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적으면 됐었죠? 반발, 기동형. 자,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자, 그다음 세 번째 콘덴서 기동형. 자, 네 번째는 분산 기동형. 자, 다섯 번째는 쉐이딩 코일형. 자, 그래서 지금 유도기 문제가 단상이랑 삼상이랑 조금 이렇게 뭐 기동 방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20년도에 다 나왔던 것들이죠. 그죠?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작년에는 출제자가 참 기기를 좋아했나 봅니다. 그 중에서 유도기. 자,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보시면 일단 유도기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20년도에 나왔던 건데, 자, 다음 주어진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에 따른 전동기 역회전 방법에 해당되는 보기를 찾아 답하세요. 자, 요거 이때까지 다 우리가 했던 거죠. 그죠?
자, 근데 보기를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기역을 보시면 역회전이 불가능한 놈이 하나가 있고요. 자, 니은에 기동건선 또는 보조건선 두 개의 선의 접속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디귿에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역회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이고요. 자, 요거 세 개들은 다 뭐냐면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구조상 역회전이 불가능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역률도 안 좋고 효율도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그 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쉐이딩 코일형이죠. 쉐이딩 코일형. 자, 그래서 이 기역에 역회전이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쉐이딩 코일형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기역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풀어봤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기동건선, 아까 그 주건선 또는 보조건선 둘 중에 하나만 접속을 반대로 하면 됐죠, 그죠? 근데 여기선 주건선의 말을 빼고 자, 보조건선만 넣어놨고요. 자, 보조건선 두 개의 선의 접속을 바꾼다. 또는 분산기동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귿은 누가 되는데요? 반발 기동형이 되네요. 그래서 반발 기동형은 실제로 일단 브러쉬 가지고 기동을 시키고요. 얘 같은 브러쉬 위치를 바뀌어가지고 이때 회전 방향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굳이 파지 마시고 그냥 우리 쉐이딩 코일형은 분산 기동형 다 말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반발 기동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자, 그림의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교류 측 공급 전압 628사인 314T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직류 측 부하장 25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이때 다이오드가 지금 몇 개입니까? 2개. 그다음에 자, 이 중앙에 탭을 사용해 가지고 부하를 이런 식으로 걸어 놨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이오드를 2개 쓰게 되거나 또는 4개를 쓰게 되면 단상 전파 정류 회로라고 하죠. 자,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1개 쓰면 단상 반파, 2개 쓰면 단상 전파 또는 4개 쓰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단상 전파긴 단상 전파인데 얘는 브릿지 정류 회로라고 하고요. 자, 3개를 사용하면 삼상 반파, 6개 쓰면 삼상 전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또 나왔네요. 요거는. 자, 그러면 일단 구하라고 하는 게 총 3가지로 이렇게 보이는데 자, 1번에 직류 부하 전압의 무슨 값을 구하랍니까? 평균값. 자, 여기서 직류 전압값을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류 전압값.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류 부하 전류의 평균값. 자, 직류 부하 전류의 평균값은 당연히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직류 부하죠. 그죠? 직류 부하인데 당연히 여기 흐른 전류가 무슨 전류겠습니까? 직류 전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에서는 직류 전압 구해줬다면 2번은 직류 전류 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교류 전류의 무슨 값? 시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시료값. 자, 그러면 일단 단상 전파에서 제가 나오는 식들을 조금 적어드리면 자, 그렇죠. 자, 원래는 이거 적분해서 구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적분은 조금 생략하고요. 자, 단상 전파에서 자, 직류 전압을 보통 제가 어떻게 쓰는 편이냐면 ED라고 쓰는 겁니다. 보통 DC라고 해가지고 쓰는데 자, 직류 전압은 원래 여러분들 자, 단상 전파 기준으로 파이분의 2 루트 2에다가 자, 곱하기 뭐 해주냐면 자, V라고 요런 전압을 곱해주거든요. 근데 이 V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자, 변압기에 자, 몇 차측이냐면 2차 측이고요. 자, 그리고 교류의 무슨 값을 의미하냐면 얘는 시료 값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원래 정확하게 다이오드 내부에도 뭐가 존재하냐면 저항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다이오드로 뭐가 흐를 거냐면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날까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전압 강화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류기 안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입니다라고 하고 소문자 E라고 적고 얘를
정류기 내 전압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에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적는 거고요. 자, 정류기 전압강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이분의 2루트가 안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식을 이렇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자, 이 파이분의 2루트가 0.9거든요. 9. 0.9 계산해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곱한 거랑 같다? V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직류전압을 구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직류 전류 한번 구해보면, 자, 직류 전류는 제가 ID라고 쓸게요. ID.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류입니다. 전류 아시겠죠? 근데 무슨 전류요? 직류 전류라고요. 자, 그러면 직류에서는 여러분들 부하가 부하의 저항이 뭐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R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직류 전류는 당연히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R분의. 자, 그리고 옴의 법칙에서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할 거지만 직류 전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올라야 되는 전압도 직류 전압일 겁니다. 이 D라고 하는 요놈이요. 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도 구해 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해 볼 거냐면, 자, 식을 잠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ID는, 자, 제가 이렇게 나눠도 되죠? R분의 1에다가 곱하기 2D라고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요 2D라고 하는 직류 전압, 요 놈이 어떻게 구해졌는데요? 0.9 곱하기 뭐요? V로 이렇게 곱해졌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R분의, 제가 이렇게 써도 됩니까? V 곱하기 0.9라고. 요거 자체가 뭐랑 똑같다고요? 0.9V랑 똑같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R분의 V 자체가 뭡니까? 전류죠, 전류. 맞죠? 옴의 법칙에서. 근데 이 V라는 게 무슨 전압값일까요? 자, 요거 잘 봅니다, 여러분들. 직류 전압은 0.9에다가 V를 곱한 거랑 같은데 요 V가 뭐랬습니까? 변압기 2차 측 무슨 값? 교류의 시료값이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V라는 게 무슨 전압입니까? 교류 전압입니다. 아시겠죠? 교류 전압. 그 중에서 시료값. 근데 여기다가 뭐를 나눴다? 저항을 나눴다. 그러면 교류 전류가 나오겠죠. 대신에 시료값인 교류 전류가 나옵니다. 왜? 전압이 시료값이었으니까. 전류도 시료값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구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 대신에 제가 쓸 수 있는 게 0.9에다가,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교류 전류의 시료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죠, 뭐. 이래 구하나 저래 구하나 답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1, 2, 3번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일단은 뭐부터 구하라고 했냐면요. 직류 전압의 평균값, 즉 직류 전압값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준 교류 측 공급 전압을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28 사인 314T. 자, 이런 형태를 보통 우리가 회로에서 이렇게 봤죠? 얘는 순시값이라고. 순간순간 시간마다 변하는 값이라서, 자, 지금 요 교류값이 손시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그래서 얘가 628에다가 사인에 314T.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맨 앞에 있는 요 628이라고 하는 이 값은 무슨 값입니까, 여러분들? 최대값이죠. 그죠? 자, 물론 이제 계산할 때 실제로 최대값으로 바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냥 가르친 그대로만 할게요. 자, 저는 일단 시료값으로 바꿔서 계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식 쓸 때 일단 필요한 값 자체가 교류의 시료값이니까 이 최대값을 얼마로 바꿔주겠다? 시료값으로 바꿔주겠다. 자, 그래서 앞에 보니까 사인 314T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사인의 오메가 T. 그죠? 314가 뭐겠습니까? 오메가, 각속도 아닐 겁니까? 그럼 이거는 정연파겠구나. 그러면 우리 정연파에서 일단 시료값을 구하는 방법 자체가 뭐다? 최대값에다가 얼마를 나눠주면 되겠죠? 루트 2를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1번 문제 같은 경우 일단 계산 과정은, 자, 우리 직류전압 ED라고 하는 인마는 0.9에다가, 자, 원래 교류의 시료값을 곱해줘야 되니까 628이라는 요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399.66V라는 값이 나온답니다. 자, 이 값이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류 부하전류의 무슨 값? 평균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직류전류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ID라고 하는 직류전류는 저항분의 직류전압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자, 저항이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직류측 부하정이 20옴이라고 했으니까 20분의 우리가 구했던 1번에 399.6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직류전류 ID는 자, 저항 R분의 직류전압이고 저항이 20이고 자, 1번에서 구한 직류전압 399.66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19.98이라는 값이 나온다네요. 자, 그리고 전류니까 당연히 단위는 암페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에 교류전류의 실효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교류전류의 실효값을 구할 때, 자, 요거는 계산 과정이 뭐 두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교류전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류전류는 당연히 저항분의 뭐로 구할 수 있죠? 전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요 전압값은 교류전압값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실효값을 구하랬으니까 전압도 무슨 값이 된다? 실효값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지금 20밖에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실효값 구하려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628이라는 게 최대값이니까 여기다 루트 2를 나눠주면 실효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거기다 저항 나눠주면 교류전류의 실효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일단 얼마가 나오냐? 22.2A가 나온다 하거든요. 자, 근데 저는 한 가지 방법으로 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라고 하게 되면 요거 있죠, 여러분들. 자, 아까 우리 직류전류라고 하는 요 놈이 누구랑 똑같았습니까? 0.9i로도 구할 수 있댔죠, 제가. 맞죠? 근데 이 i가 뭐였는데요? 교류전류의 무슨 값? 실효값이라고요, 실효값. 자, 그러면 지금 요 i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0.9를 이항시키면 되는 거지 않나요? 예.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i라고 하는 요 교류전류의 실효값은 0.9분의 뭐랑 똑같다? 직류전류랑 똑같다. 자, 그러면 직류전류 아까 우리가 얼마로 구했나요? 19.98이라고 구했죠. 자, 그래서 19.98에다가 0.9 나누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2.2A 정도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뭐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답은 22.2A.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다 풀어봤고요. 자, 또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지만 항상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이널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앞에서 배웠던 게 익숙해지시면 요까지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꼭 하셔가지고 한 번에 시험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